이야기 사랑방 연화 주모와 산골 주막의 비밀.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팔도의 중심 한양에는 이조판서 윤대감 댁이라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외동딸 윤연아 아씨는 고귀한 혈통만큼이나 빼어난 미모와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연아 아씨는 학문에도 깊이가 있었고 검은고와 그림에도 능하여 그야말로 사대부가의 꽃이라 불렸죠. 그녀의 삶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1. 멸문지화의 그림자. 그러나 세상의 풍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윤대감께서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밤늦도록 대궐에 울려 퍼지던 통곡 소리는 윤대감 댁의 비극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순식간에 윤대감 댁을 덮쳤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연아 아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아 아씨는 비단옷을 찢어 누더기처럼 만들고 고운 얼굴에 흙칠을 하여 신분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숨어 지내고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헤매며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비극을 맞아야 하는가.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연아 아씨는 한 산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작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주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산골 주막의 시중꾼 그리고 새로운 삶. 연아 아씨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내어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주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모는 연아 아씨의 초라한 행색과 깊은 눈빛에서 그녀가 예사롭지 않은 처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아가씨, 어찌 이리 늦은 밤에 홀로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아 아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몸입니다. 갈 곳이 없어 이리 헤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없을는지요.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늙은 주모는 연아 아씨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아 아씨를 불쌍히 여겨 주막의 시중꾼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연아 아씨는 자신의 이름 대신 꽃님이라는 가명을 쓰고 주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양반가 규수였지만 주막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닦고 술상을 나르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주막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연아 아씨는 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달을 보며 돌아가신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받아준 늙은 주모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잊었던 삶의 희망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막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양반가에서 배운 예의와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태도와 현명한 말솜씨는 주막을 찾는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3. 젊은 주모의 탄생과 위기.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늙은 주모는 연아 아씨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연아 아씨를 친딸처럼 아꼈고 주막의 모든 살림과 운영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주모는 오랜 병환으로 몸져 눕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늙은 주모는 죽기 전 연아 아씨에게 주막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꽃님아, 너는 이 주막을 잘 꾸려나갈 것이다. 내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부디 이 주막을 잘 지켜다오. 연아 아씨는 늙은 주모의 유언에 따라 주막의 새로운 주인, 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주모의 뜻을 이어받아 주막을 정성껏 꾸려나갔습니다. 연아 주모의 주막은 날마다 번성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미모와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갈한 음식 솜씨 덕분에 주막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아 주모를 칭찬했고 그녀의 주막은 산골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아 주모의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수려한 미모에 반한 수많은 사내들이 주막을 찾아와 그녀에게 치근덕거렸습니다. 마을의 젊은 총각들은 물론 이웃, 고을의 부자들과 심지어는 고을 아전들까지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4. 사내들의 치근덕과 밤의 해프닝. 연아 주모는 매일같이 사내들의 끈질긴 구애와 치근덕거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모, 오늘따라 얼굴이 더 고우시오.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나으리와 함께 마시면 더욱 달콤할 것이오. 주모, 이 몸이 외로운데 오늘 밤은 나으리와 함께 지새우는 것이 어떻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겠소.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때로는 그녀의 몸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연아 주모는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에서 배운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능숙하게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해프닝. 어느 날 밤 고을의 탐욕스러운 부자 최 부자가 술에 취해 주막에 남아 연아 주모에게 끈질기게 추궁거렸습니다. 주모, 이리 와서 나으리 옆에 앉아보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 주막을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워주겠소. 최 부자는 연아 주모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연하 주모는 당황하지 않고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 나으리, 이 주막은 저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나으리께서 이 주막을 금은보화로 채워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나으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허나 그 전에 나으리께서는 이 주막의 모든 술독을 비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 주막의 술은 모두 제가 직접 담근 것이라 그 맛을 다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 주막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최 부자는 연하 주모의 말에 혹하여 술독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주모는 몰래 술에 약초를 타서 최 부자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술독을 다 비우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주막 마루에서 잠들었던 것을 깨닫고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해프닝. 또 다른 날 밤 고을의 아전 박서방이 자신의 권세를 믿고 연하 주모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그는 주막 문을 걸어 잠그고 연하 주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오늘 밤은 아무도 없으니 나으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소? 거절하면 이 주막에 세금을 10배로 매길 것이오. 박서방은 칼을 꺼내 위협하며 연하 주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하 주모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님, 이 주막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이 주막의 우물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솟아나는데 그 빛을 본 자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그 빛은 오직 순수한 자의 눈에만 보이며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박서방은 연하 주모의 말에 혹하여 우물로 향했습니다. 연하 주모는 미리 우물 바닥에 야광석을 숨겨두었습니다. 박서방은 우물 속에서 빛나는 야광석을 보고는 자신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연하 주모는 박서방이 우물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그를 묶어 우물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매달린 박서방을 발견하고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서방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투쟁과 숨겨진 진실. 연하 주모는 이처럼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수많은 사내들의 치근덕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정절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지혜로운 연하 주모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읽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가문의 복권에 대한 염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연하 주모는 주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조정의 소식에 밝은 상인들도 있었고 전국을 떠도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조정의 분위기와 영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신들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소식에 그녀는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연하 주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과연 이대로 숨어 지내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하는가? 그녀는 매일같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이 평화로운 마을과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6. 운명의 실타래, 그리고 뜻밖의 재회.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연하 주모의 주막은 이제 산골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에서도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지혜는 여전했고 그녀의 주막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바로 윤대감의 오랜 벗이자 연하 아씨의 외숙부인 김학사였습니다. 김학사는 윤대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 아씨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행방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김학사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연하 주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은 연하가 아닌가.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연하 아씨는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학사는 조심스럽게 연하 주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모 혹시 한양의 윤대감 댁 연하 아씨를 아시오? 연하 주모는 김학사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김학사는 연하 주모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연하 주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의 외숙부 김학사다. 내가 살아있었다니 하늘이 도왔구나. 연하 주모는 김학사의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외숙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 묵혀왔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7. 진실의 등불, 복권의 길. 김학사는 연하 주모를 자신의 암자로 데려가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하 주모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주막에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학사는 연하 주모의 강인함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하 아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윤대감의 누명을 벗기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김학사는 연하 아씨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하 아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끔찍한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학사의 설득과 돌아가신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김학사는 연하 아씨와 함께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윤대감의 억울한 죽음과 연하 아씨가 살아남아 겪었던 모든 고난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하 아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모 사건 당시 윤대감 댁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를 찾아냈는데 그 장부에는 간신들의 음모와 윤대감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임금께서 즉위하신 후 지난날의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연하 아씨의 상소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간신들은 연하 아씨의 주장을 묵살하려 했지만 김학사의 끈질긴 노력과 연하 아씨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8. 복권과 금이환양 그리고 새로운 선택. 결국 긴긴 조사 끝에 윤대감의 누명은 모두 벗겨졌습니다. 조정은 윤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연하 아씨는 다시 윤대감 댁의 고귀한 규수로서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옛 저택으로 돌아와 가문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연하 아씨는 이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명문가 규수로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화려한 삶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골 주막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하 아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윤대감 댁의 재산을 모두 내놓아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산골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9. 연하 주모의 영원한 등불. 연하 아씨는 다시 산골 주막의 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대감 댁에 복권된 규수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들을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에서 번 돈으로 마을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연하 주모가 아닌 만백성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연하 주모는 평생을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덕행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결국 진정한 행복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 주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연하 주모는 역적으로 몰려 멸문한 가문의 딸이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절을 지켜냈으니 참으로 강인한 여인이로다. 산골 주막의 시중꾼에서 주모가 되고 결국 가문의 누명을 벗겨 복권시켰으니 이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정절과 신념을 지키는 강인함은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가장 큰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명예와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연하 주모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